이번에는요, 최근에 이런 일 자꾸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물론 아이들 항상 소중하고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요. 인구가 줄어들까 맨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 하나 소중하고 잘 키워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보겠습니다. 이번엔 창녕에서 엽기 아동학대. 지문 없을 만큼 심한 화상 입었다. 9살 아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보겠습니다. 의붓 아버지 9살 딸 2년간 상습 학대한 걸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어요. 온몸에 피멍.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가, 이거 보시죠. 이거를 그냥 글자로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요. 친모는 조현병, 학교에 안 가 전혀 몰랐다. 폭행 피해 도망치다 인근 주민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나 허기진 상태로 좀 보였답니다. 주민들이 도와줘서 아이가 뭔가 먹게 해줬고요.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태였답니다. 자, 경찰이 이제 들어갔죠, 조사에. 여기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여기 이 문제의 계부 얘기가 있어요. 경찰은 계부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이렇다. 그리고 물건 등으로는 때리지 않았다고 또 부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뭔가 좀 부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엄마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석을 거부하는 건 아니고 조사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몇 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명 돼 있습니다. 의붓 딸은 이 아이 한 명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학대는 없는 건가요, 혹시? 관련 기관에서도 확인을 했고 저희도 확인을 했고 몸에 외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도 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최대한 지금 빨리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서 또 다른 9살 어린이 학대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 숨진 의붓 아들이죠. 계모에. 여기 위에 보면 계모 A씨로 돼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인데요. 그 계모에 의붓 아들도 있었고 친아들도 있었답니다. 또래입니다. 9살. 근데 여기 보시죠. 파란 글씨로 돼 있습니다. 친아들은 40kg, 의붓 아들은 23kg. 9살 어린이의 평균 체중이 26에서 27kg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친아들은요, 그걸 초과한 거고요. 그 의붓 아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같은 집안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뭘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많은 분들이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 상황을요? 이런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처벌만 갖고는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예전 공동체 사회에서는 사실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부모님이 낳아놓으면 사실은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키웠고 학교마저도 가정방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아이를 잘 파악하겠다라는 이런 제도가 활성화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고립된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마저도 가정방문은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이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활동들을 좀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호기관의 아이들이 보호를 할 수 있는 격리시켜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3, 4개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지만 그 이후에는 친권자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각지대인데 사실 검사가 친권 상실이나 친권 제한 청구를 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친권을 상실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은 부모한테 예.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예. 부모가 아무리 폭행을 해도. 예. 그리고 또 그 같이 생활하는 친권자 입장에서는 예.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으면 그걸 뛰쳐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감시 시스템을 예.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연속해서 봤는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학대당한 아이의 82%는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진다고 합니다. 가해자 부모, 피해자 아이 분리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랍니다. 재학대 4년간 2배 늘었습니다. 경찰 보호기관 소극적 사전 대처도 지적을 계속 받고 있죠,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의 아동 확인제도 살펴라 이런 어떤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어떤 조치 이런 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곤 해요. 여기 뭐 관련된 어떤 통계도 있는데 아동학대 가해자 보면은요 부모가 대부분이죠, 부모. 2017년 기준 통계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 부분에 이 친권 뭐 박탈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부모 권리를 박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문제는 박탈이 되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양육하거나 접근하거나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사실은 자랄 때 부모가 필요한데 그럼 그 부모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항상 과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조금 전에 그 두 번째로 보여준 기사에서 그 집으로 82%가 예. 돌아간다라는 얘기의 예. 큰 의미안에는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가 분들이 이 아이를 분리시키려고 해도 보낼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가정폭력 문제도 그렇고 예.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분리가 원칙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많은 심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잠깐 언급도 하셨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학대한 부모에게도 더 의존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부모가 나를 학대한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얘기를 듣고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그거를 돌려보내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요. 너무 1차원적인 판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지만 막상 현재 경찰관 분 입장에서는 아동복지기관 쉼터라고 불리는 것도 마땅치가 않고 위탁가정이 많이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곳이 결국에는 뭐 가능하면 뭐 반성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시 뭐 그 각서 같은 걸 받는다거나 하는 형태로 그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예. 결국 그렇게 돼서 아이가 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예. 거고 가뜩이나 저도 이제 대통령께서도 특별하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 인천초등생 사건 이후에 한 번쯤 학교 유치원 취약아들들을 다 전면 전수조사를 했어요. 혹시 아이들 학교에 안 오고 있는 애들 없는지. 그래서 많은 경우를 또 밝혀냈었는데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또 학교에 그동안 안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위기에 있던 아이들이 학교에 빠져나와서 학교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계기들이 예. 지금 감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점검돼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양육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 봐야 되느냐. 윤기창 변호사님은 이제 과거의 공동체 문제도 얘기를 그래서 하신 예. 거지만 과거에 그냥 지역 공동체로 맡겨놓을 거냐. 아니면 국가와 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 부분을 이 돌보는 쪽으로 나갈 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큰 결단이 없이는요. 예. 이거 끝까지 해결 안 되죠. 법 어떻게 강하게 처벌한다고 아동학대 치사 이미 살인죄하고 똑같이 5년 이상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도. 배주호 교수님. 예. 지금 두 분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약간 울분도 좀 표현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자, 이제 차분하게 이제 방법을 사실 찾아야 될 때거든요. 이런 일 자꾸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사안들이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인권 문제 중에 인권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 문제라면 또 복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런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은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회에 지금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 좀 더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학대받는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예. 국가적인 시스템, 그리고 학대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예. 감시하는 시스템, 이 예.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방 속에서 결국은 이제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예. 9살 난 어린이 같은 경우 보니까
병원에서 제일 먼저 이거를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수사기관에다가 예.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또 아동보호기관에서 적당히 넘어가서 결국은 그런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결론에 달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동학대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기의 아동을 좀 사전에 감시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적인 시스템이 강조가 돼야 되겠고요. 예. 동시에는 결국은 이런 학대 아동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80%가 그런데 돌봄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 국가적인 이제 돌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런 문제 아동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결국은 문제 사회인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사회 공동체를 굉장히 파괴하는 이런 예. 악순환으로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이제 가정의 결손을 어떻게 예. 막느냐의 예. 문제로 귀결되는데 가정을 지키는 쪽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정부가 사실은 좀 진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지금 불거졌습니다. 연속해서요. 알겠습니다.